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93쪽이 되겠습니다. 은행 잔고 대조와 확인하는 것, 은행 잔액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은행 잔액 확인하는 것. 은행 업무 시간 종료 후에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은행 잔고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 잔고 확인하는 방법이 옛날, 아주 옛날이죠. 한 20년 전, 15년 전 같으면은 이제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죠. 통장을 들고 가서 잔액을 찍어보고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담당 직원하고 뭐 통화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진짜로 아주 옛날 한 20년 전 그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최근에는 전부 다 인터넷 뱅킹, 즉 PC를 이용해서 하거나 또는 텔레뱅킹, 전화번호로 확인하는 거죠. 담당자하고 전화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래은행에 그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현재 잔액 얼마, 뭐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뭐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죠. 자, 확인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그리고 직접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터넷 뱅킹에 의한 잔고 확인 방법. 은행에 가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잔고 또는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 자금이체, 분실 신고, 상담 등 각종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처리하는 것을 인터넷 뱅킹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C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지금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1999년도에 도입이 됐다 그래요. 전자서명법에 따라서 도입이 됐고, 그런데 이 공인인증서가 2020년 5월 달에 폐지하는 것으로 이제 법안 통과가 됐고 11월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죠. 공인인증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인증서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 공인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설업체한테도 이제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 뱅킹에 의한 잔고 확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이제 국가자금 신청하고 그럴 때 그 이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됐었죠. 그런 식으로 은행 거래할 때 똑같이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보안카드나 또는 이제 OTP 카드입니다. 이것도 카드나 이제 뭐 토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그런데 그거를 받고 은행에서 받고 그거를 내 PC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계좌 이체를 하거나 뭐 조회를 할 때 그 PC를 이용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조회만 할 때는 필요가 없고 자금 이체할 때는 이제 보안카드나 이제 OTP 카드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전부 다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화면상으로 어떻게 뭐 하는 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제 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공인인증서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보안카드를 받거나 OTP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할 때 제출 서류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본인 신분증하고요 뭐 주민등록증이나 또는 그 운전면허증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하는 경우니까 그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겠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물론 이런 것들 조금 더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그 보안카드 받아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인 경우에는 조금 이따 조금 설명이 되겠지만 이제 OTP 카드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요. 자, OTP 카드, 그다음에 공인인증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놨는데 요걸 이제 보안카드라고 합니다. 보안카드. 그래서 일련 번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PC에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뭐 코드표 뭐 17번에 두 번째 자리를 누르시오.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80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 인증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카드 발급은 무료고 반정부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OTP라고 하는 건데 저도 요거는 이제 실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은 이제 번호가 나타나는 거고요. 요 카드도 마찬가지로 누르면은 번호가 나타난다랍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그때 할 때마다 번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6자리로 생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안전하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거고 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대신 요거는 이제 그 발행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다 되면은 뭐 2년이든 3년이든 한번 갈아야 되고, 은행에 가서 바꿔야 되고요.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대신 보안에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두고두고 사용하는 대신에 보안이 취약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카피 떠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뭐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뭐 책상에 붙여놓는다든지 뭐 그런 게 할 수도 있겠죠. 좀 위험하죠. 그 대신 요거는 이제 1회 이체 한도가 금액이 좀 작고요. 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정도까지고, 이거는 1회 이체 한도가 뭐 1억 원까지도 가능하고, 금액이 좀 크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이라면은, 개인이고 이제 금융거래가 많지 않다면은 요 보안카드 하나면 충분할 테고요. 그리고 기업이라면은 좀 거래도 많고 금액이 크다 그러면 당연히 OTP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에다가 저는 이제 농협을 주로 거래하는데, 그래서 오런뱅카라고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바로 이제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은 계좌 이체가 바로 됩니다. 물론 이제 하루 한도가 그렇게 뭐 금액이 뭐 몇천만 원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몇백만 원까지는 바로 이체가 되고 거래 내역 조회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의 업무 담당자라면 당연히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안카드나 OTP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OTP라고 하는 것, 전자금융거래 인증을 위해서 이용 고객에게 제공되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보안 매치다. 일회용 비밀번호예요.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카드 형태도 있고, 그 조그만 단말기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6자리를 1분 단위로 보여준다. 그래서 그걸 입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1분 내로 하는 거고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동이체 금액이 큰 기업은 주로 OTP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얘기. 이제 올해 11월부터는 이제 없어지는데요. 공인인증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건 없어지는 거고 자기를 나타내는 인증서는 필요한 거죠. 전자상거래,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거래할 때, 자금이체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주민등록번호를 띈다든가 어쨌든 그 공적인 업무에서도 필요하죠.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게 나라는 걸 증명하는 뭐 그런 게 되겠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 뱅킹 각종 계약, 신청, 거래에도 이용이 된다. 그리고 전자적으로 거래할 때 서로 안 보고 거래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원 확인하고 문서 위조와 변조 그런 걸 방지하고 거래 사실 부인 방지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자상에 서로 이제 인감증명서라는 게 이제 너하고 나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증명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제 뭐 금융기관에만 활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다 사용할 수 있는 뭐 범용공인 인증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뱅킹이에요. 텔레라는 얘기는 전화라는 얘기죠. 전화를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로 은행잔고 확인, 계좌 이체, 그 다음에 뭐 분실사고 같은 사고 신고, 그 다음에 공과금 납부 등 처리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뭐 잔고 확인하는 거나 분실 신고는 신청 없이 가능하다. 그런데 자금이체 같은 경우는 미리 나 이거 하겠다라고 은행에다 신청을 하고 나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방법은 거래은행의 이제 대표 번호죠. 뭐 1577 이런 이제 대표적 번호 있잖아요. 이제 거길로 전화해서 전화 안내에 따라서 뭐 번호 누르고 뭐 계좌번호 누르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누르고 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텔레뱅킹이고 이것도 은행을 직접 가지 않고 앉아서 바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거라면은 인터넷 뱅킹보다는 텔레뱅킹이 더 편리하겠죠. 금액이 많지 않고 횟수도 많지 않고 그런 경우라면. 자, 그다음에 이제 직접 방문에 의한 경우에요. 거래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직원을 통해서 통장 정리하거나 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확인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 보안카드를 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다. 공인인증서 등등에 이용된다. 텔레뱅킹, 전화를 이용해서 업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리고 교재 96쪽이 되겠습니다.
은행 잔고 차이 원인 규명. 그전에 이제 저희 회계 원리 공부할 때는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 우리 회사의 장부 잔액하고 그 다음에 은행 잔액하고 은행에서 보내주는 은행 잔액하고 차이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자, 개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의 당좌 계정 잔액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류 등으로 인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은행과 회사가 서로 다른 시점에 입출금을 기록해서 발생하는 차이도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것을 작성한다. 은행 계정 조정표는 뭐 회사만 바꾸는 것, 은행만 바꾸는 것, 또 양측이 모두 바꾸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양측 모두 바꾸는 것을 사용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장부상의 잔액하고 그 다음에 은행 통장 잔액하고 틀릴 경우에 이게 왜 틀린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작성하는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고, 그 전에 이제 내용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고쳐야 되는 사항이에요. 나는 이제 회사니까 내 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은행 일은 은행 담당자가 하는 일이겠죠. 은행 미기록 예금. 그 다음에 기발행 미인출 예금. 그 다음에 은행 측 기타 오류. 은행이 미기록한 거는 이제 은행에 입금이 됐는데 아직 뭐 기록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날짜상으로 이제 마감 이후에 이제 입금되는 경우 있잖아요. 가령 오후 5시가 마감인데 5시 10분에 입금이 됐다. 우리 거래처에서 우리 통장으로 입금시켜줬어요. 그런데 은행은 마감이 됐으니까 그 다음날 입금 처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 7일 날 오후 5시에 들어왔는데 그걸 10월 8일 날 9시에 입금한 걸 하는 경우예요. 그런 게 있을 테고 기발행 미인 출수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는 이제 당좌 수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당좌예금 계정에서 뺐겠죠. 그런데 거래처 사람이 아직 그 당좌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출이 안 됐으니까 기록 안 해놨겠죠. 그런 차이고. 그리고 아주 드물겠지만은 뭐 금액에 기록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경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무통장 입금, 즉 돈이 이제 우리 회사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회사에서 확인을 못한 경우에요. 거래처에서 내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줬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 경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자 같은 게 들어왔는데 또는 이자가 빠져나갔는데 기록을 못한 경우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그런 거겠죠. 수수료 비용 등의 이체 차감, 수수료가 빠져나갔는데 아직 확인을 못한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도가 경우 나는 이제 정상적으로 입금하고 회계 처리를 했는데 그게 부도난 수표였을 경우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부도가 나는 경우 그런 거 처리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기록 오류 33만 원인데 뭐 33,000원으로 기록했다든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정을 해줘야겠죠. 여기서는 이제 불일치 원인을 이렇게 이제 뭐 간략하게 줄여서 써놨는데 이걸 보면은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알면은 뭐 근데 조정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상사 10월 31일 총계정 원장 당좌예금 잔액은 32만 9천원이다. 우리 회사의 장부란 얘기죠. 그런데 은행에서 이제 은행에다 보내달라 그랬어요. 우리 회사 예금 잔액 증명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45만 원이라고 보내온 거예요. 10월 31일 뭐 오후 5시 현재.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거를 확인을 당연히 해봐야겠죠.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거는 고쳐야겠죠. 그래서 불일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1번 이미 발행한 수표로서 은행 측에서 수표 소지인이 아직 제시하지 않아서 미지급한 매입처 수원상사 앞 발행 수표 12만 6천원이 있다. 즉 나는 12만 6천원 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수원상사에다 발행을 했겠죠. 근데 수원상사에서 이제 은행에다 제시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아직 안 찾아간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내 통장에서는 빠진 걸로 기록해 놨는데 아직 은행에서는 지급이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31일 오후에 은행에 당좌예금에서 장부에다 기록했으나 은행에서는 다음날 예입된 것으로 처리한 것. 은행에서는 11월 1일 날로 기록해 놨겠죠. 10월 31일이 아니고.
근데 내 장부에는 10월 31일자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틀리겠죠. 자, 3번. 안산상사로부터 외상 매출대금 58,000원이 거래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로, 당좌예금 계좌로, 내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통지가 미달되었다. 은행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은행에는 58,000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아직 몰라서 기록을 못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번. 당좌예금한 3만원이 장부상에는 3,000원으로 잘못 기장되었다. 3만원을 예금해놓고 3,000원으로 기록해놓은 겁니다. 27,000원을 더 기록해야겠죠. 이럴 경우에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은행계정조정표 특정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양식이 있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은행에서 보내준 잔액에는 45만원. 회사의 총계정 원장의 잔액에는 32만 9천원.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은행 거 보면은, 아까 수표를 회사에서는 발행을 했는데 아직 안 찾아간 돈 있죠. 내 통장에서는 뺀 걸로 기록을 했죠. 이제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오늘은 안 빠지겠지만 며칠 있다가라도 내일이든지 빠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12만 6천원. 여기서 이제 찾아갈 테니까. 그래서 12만 6천원은 차감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9만원을 예금을 했는데 9만원 예금을 했는데 이 은행에서는 다음 날짜로 기록한 거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12월 30일을 오늘 날짜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금액 얼마인가 확인하려니까 요 금액은 더해줘야겠죠. 내일 날짜가 아니고 오늘 날짜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31일 기준으로는 잔액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측에서 보면은 45만원에서 12만 6천원은 빼고 이거 이제 빠져나갈 금액이니까 그리고 오늘 날짜로 9만원을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은행 측에서 봤을 때는 10월 31일 잔액이 41만 4천원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측 얘기예요. 회사 측에는 현재 32만 9천원이 있어요. 그리고 32만 9천원에서는 12만 6천원은 뺐고 그리고 이제 9만원은 더해주고 이제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그거는 이제 된 거고 그리고 이제 10월 30일에 오늘 날짜로 내가 기록 못한 것이 아까 있었죠. 거래처에서 그러니까 외상 매출 대금이 58,000원 들어온 건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죠. 이 통장에는 들어와 있는데 나는 모르겠는 거. 그건 더해줘야겠죠. 58,000원 플러스 해주고요. 그리고 3만원 입금을 했는데 장부상에는 3,000원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여기 통장에는 3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그런데 나는 장부상에다가 3,000원이라고 해놨으니까 추가로 27,000원을 더 해줘야죠. 그래서 27,000원을 플러스 해줍니다. 그래서 32만 9천원에서 58,000원 더해주고 27,000원 더해주고 해주면은 잔액이 10월 31일자로 41만 4천원 41만 4천원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의 정확한 잔액은 회사 장부 잔액은 41만 4천원이 맞고요. 그리고 은행 통장도 물론 은행에서는 이제 요건 이제 다음 자로 처리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31일 기준하면은 41만 4천원 이렇게 맞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제 자체가 이제 어떤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는 조정 안 하겠죠. 이건 내가 하는 거니까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은행 측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거고요. 금액만 내가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내가 회계 처리를 해줘야죠.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해줍니다. 차변에 당좌예금 58,000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받은 거니까 외상매출금 58,000원. 그리고 잘못 기록된 거 차변에 당좌예금 27,000원, 대변에 현금 27,0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은 이 금액이 당좌예금 총계정 원장의 당좌예금 계정 차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1만 4천원으로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은행 계정 조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요 교재에서는 지금 자금 관리 그래서 이제 회계 담당자의 가장 기본적인 회계 담당자가 파악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걸로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회계 원리 교과서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10월 31일 현재의 장부 잔액 얼마인가?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은행 잔액 증명서 금액은 얼마인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98쪽이에요. 직무 능력 평가. 앞에 있는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잔액이에요. 회사 총계정 원장의 당좌예금 계정 잔액은 35만 6천 원이다. 은행에서 보내준 예금 잔액 증명서 상의 잔액은 38만 원이다. 차이를 살펴봤더니 이미 발행한 수표로서 은행 측에서 수표 소진이 아직 제시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것 8만 원이 있다. 아직 안 찾아간 돈 8만 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수표를 발행해서 빼줬는데 은행에서는 찾아가지 않은 것. 그리고 10월 30일 오후에 당좌예금 하였다. 그런다 은행에서는 다음날 입금된 거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수원상사로부터 외상노출 대금이 통장에 입금됐는데 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내 거에다 이제 포함시켜야죠. 그리고 5,000원을 당좌예금했는데 장부에는 5만원으로 해놨다. 이건 이제 45,000원을 빼줘야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 썼던 예제하고 똑같으니까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11월 31일 기준이니까 이제 8만 원을 빼줘야 되고요. 아직 안 찾아간 거지만은 이제 수표 발행된 거니까 빼주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입금한 건데 이제 내일 입금한 걸로 되어 있다. 내가 계산할 때는 이제 오늘 입금한 걸로 더해줘야 되고. 그래서 8만 원은 빼주고 7만 3천 원은 더해주고 해서 37만 3천 원. 그리고 이제 내 계정이에요. 우리 회사의 총계정 원장의 당좌예금 계정의 잔액. 그래서 통장에 들어왔는데 아직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죠. 62,000원 더해주고. 그리고 잘못 기록된 거. 5,000원인데 5만원으로 기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45,000원을 빼주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37만 3천원이 정확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고친 거는 회계처리를 해줘야겠죠. 차변의 당좌예금 62,000원, 대변의 외상노출금 62,000원. 그리고 요거는 빼주는 거죠. 대변의 당좌예금 45,000원, 차변의 현금 45,000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교재는 제2챕터가 되겠죠. 예금관리 능력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카드 관리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6주차 수업이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주차 7주차는 지금 대면 수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 하게 되면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또 뭐 상황이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공책이나 뭐 그 A4 용지 좀 뭐 쓸 수 있는 거 하고 볼펜하고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제 수업에 관련된 것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카톡이나 뭐 메일이나 또는 문자로 이렇게 뭐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는 8주차에 시험이 보게 되는데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시험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어쨌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요.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